최근 중국에서 봉쇄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호난성 주저우, 이어 광저우 하위주구에서 바리케이트를 걷어내고 경찰차를 뒤집는 등 격앙된 시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6일 허난성 정저우 대학에서도 학생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은 온라인에 전단을 게시하고 20개 조항 시행, 학생 권리 보장, 학생 퇴학 처분 금지 등 6개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전단에는 집회 시간과 장소, 행진 경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일 밤 학생들이 모이자 한 교수가 학생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앞으로 나왔지만 그의 태도는 형식적이었고 곧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학생 대표들은 구경꾼들에게 함께 학교 행정실로 행진하자고 촉구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감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학생 대표들은 곧 행정동으로 들어가 당서기를 만났고 일부 학생들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지만 생중계는 바로 차단됐습니다. 최근 학교 측은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며 기숙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후문입니다. 정저우 대학교의 학생 시위는 더 많은 학생들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해 실패로 끝났지만 일부 도시에서 봉쇄 반대 시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발리에서 22개월 만에 대면한 미중 정상의 만남은 미중 양국이 서로 화해를 상징하는 올리브 가지를 내놓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전문가가 주목하는 포인트를 들어보겠습니다. UCLA 앤더슨 예측센터 소속 경제학자 위 웨이슌 교수는 우선 이번 회담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알래스카에서 열렸던 미중 간의 첫 번째 고위급 회담과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다고 평했습니다. 习近平是用一个非常柔和、释出橄榄枝的一个态度来跟美方对谈。 작년 3월 말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대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중공 외교 담당 정치국원 양재츠는 외교 관리상 전례가 없는 16분에 달하는 미국에 대한 호통으로 개회사를 대신하며 공격적인 전랑 외교를 펼쳤습니다. 2018년 3월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후 긴장이 고조되던 미중 관계 와중에 바이든이 집권하자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결이 다른 대중 정책을 펼쳐 미중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但是没想到，在那个安哥拉治双方第一次会面的时候，中国是用一个非常强硬、咄咄逼人的态度来指责美国。 그러나 현재는 모든 상황이 역전됐고 중국의 부동산 및 기타 경제 전반이 하락, 금융위기 발생 위험이 곳곳에 지뢰처럼 잠복해 있습니다. 게다가 제로 코로나 정책은 전염병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대중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위 웨이슌은 최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통제, 서방 각국의 견제 등 객관적인 환경의 변화로 압도당한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공산 체제가 다양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고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 말합니다. 为什么习近平在国内巩固了政权之后，对外反而决定用柔和表面上的态度来面对美国，要重新恢复这个沟通的管道跟美国等等？我觉得是这样一个背景之下造成的。尽管习近平跟拜登强调中国没有要取代美国这个地位，但是美国又不是傻。 위 웨이슌은 중국이 계속해서 군사력을 확장하고 늘려간다면 내년이나 2년 안에 미국의 패권에 계속 도전할 것이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며 미국은 신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의 지정학적 대결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가장 높은 수준의 대결이 지속되리라고 봤습니다. 위 웨이슌은 중미 관계가 크게 개선되지도 예년처럼 급격히 악화되지도 않을 것이며 본질적으로 뿌리 깊은 이견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시행 후 홍콩인들이 가장 먼저 이민을 시도하는 나라는 대만이었지만
대만 정부가 전문 인력 이민과 투자 이민에 대한 문턱을 강화하면서 많은 사람이 영국, 캐나다, 호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2020년부터 이민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홍콩 정부 통계국 학자 중재나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홍콩인 총 30여만 명이 홍콩을 떠났으며 그중 거의 절반이 15 내지 29세의 젊은이들입니다. 대만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9월 중순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거주 허가를 받은 홍콩인은 5,790명인데 이 중 정착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0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7% 감소했습니다. 외국인은 유학, 피부 양자, 전공, 투자, 기업가의 5가지 범주에 따라 대만 거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대만에서 거주한 후 추가로 귀화 신청을 통해 합법적인 대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는 중국 본토에서 오는 가짜 신분 침투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2020년 초 홍콩과 마카오의 투자 이민 신청 기준을 개정, 대만 투자 운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대만에서 2명 이상의 대만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과 실제 사무소 운영 등의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대만 대륙위원회 추주이정 대변인은 신청 사례 중 조작이 많고 많은 이민 회사가 가짜를 만들어내며 많은 사람들이 정착 자격 취득 후 자본을 빼가기 위해 빈틈을 노리거나 심지어 홍콩으로 돌아가 생활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자본금 인출 비율이 90%에 달해 대만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당초 올해 5월 홍콩 마카오 거주자의 대만 입국, 거주 및 정착 허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홍콩 마카오 전문직 종사자의 대만 정착 신청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었지만 국가안보 우려가 커지자 4월 말 급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일부 신청자들조차 사실 우리도 이해한다. 양안의 긴장이 심하고 대륙의 대만 침투가 우려돼 검열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캐나다가 2021년 홍콩 구명정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영국과 호주도 홍콩 사람들을 환영하기에 많은 홍콩인들이 캐나다, 영국 및 호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진실탐사대 신수경입니다.